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앞서도 얘기했지만 딱 아침에 일어나서 뉴욕 증시를 봤다? 아무 일이 없어요. 아유, 그냥 강보합, 약보합인데 진짜 엄청난 일들 많이 일어났고요. 우리도 우리 상황이지만 미국도 지금 트럼프가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주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채권도 흔들렸고 달러는 초강세되고 이제 그러다가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돌아왔는데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일발장전에 뭐 이런 내용 비롯해서 양자 이야기 종목과 함께 여러분께 많은 것들 전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매니저, 네. 뭡니까 국가 경제 비상사태? 아, 이게 아니, 뭐 갑자기요? 예? 가장 잘 나가고 있는 미국 경제 비상사태를 네. 선포한다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좀 정치적인 수사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트럼프 집권 2기가 이제 시작되니까 뭔가 이제 좀 여론몰이를 하기 위한 이제 그런 이제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전 세계에서 뭐 미국 경제가 가장 좀 탄탄하잖아요. 문제는 달러하고 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오늘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발표됐어요. 네. 아까 이제 브리핑 해주셨던 것처럼 다행히 이게 이제 4개월 내 최저치, 시장 예상치가 한 14만 건 정도 이제 신규 고용이었는데 12만 2천 건. 그 다음에 더 주목할 만한 게 임금 상승률이에요. 네. 민간 임금 상승률이 이제 4.6%. 이게 2021년 7월 이후에 이제 상승률로 따지면 최저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미국의 이제 민간 고용은 좀 둔화되고 있다. 아니 이제 고용이 둔화되고 있는 건 증시에 좋은 게 아닌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우리가 또 금리에 지금 목을 매고 있으니까 목매고 있어요. 갑자기 이제 금리 올해 아예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 아까 이제 트럼플레이션 얘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그것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당 부분 후퇴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소위 말해서 이제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 지표가 안 좋은 게 오히려 금리 인하를 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장중에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약간 좀 떨어지는 듯 하다가 트럼프 이제 당선인이 국가 비상사태, 국가 경제 비상사태 선포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판에 지금 보니까 뭐 7시 기준으로 보니까 4.7을 이미 넘어섰어요. 지금 다시요? 네, 그렇게 이제 4.7을 이제 넘어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 시장 개장하기 전에 약간의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이 관세가 핵심이거든요. 뭐 관세는 꼭 비상사태 선언을 안 하더라도요. 이미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의회 동의 없이 이제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도 이제 관세 폭탄을 계속 이제 매겼었기 때문에 아마 그 정책 자체가 이제 크게 바뀔 것 같진 않아요. 다만 최근에 뭐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제 보도를 했던 것처럼 보편 관세를 말 그대로 보편적으로 다 매기는 게 아니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차별적으로 매길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중국에 집중 포화를 하고 우방들은 약간 이제 협상의 봐주고. 시간을 조금 이제 좀 벌어주는 그런 정도의 이제 여유가 좀 생겼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지금 리더십의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이제 20일 날 취임을 하게 되는데 취임 이후에 좀 빠르게 뭔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좀 정치적인 상황 또 경제적인 상황을 수습해가지고 대응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지금 대책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 오늘의 일발은 어디로 향합니까? 네, 반도체 굉장히 뜨겁잖아요. 네. 며칠 전에 제가 이제 한미 반도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방금 어제 한미 반도체 또 장중에 15% 넘게 또 급등을 했고요. 공장 증설 맞습니다. 빠졌었죠? 공장 증설과 관련된 이야기였었죠, 이슈도 있었고 그때. 또 역시나 뭐 TC 본더 뭐 계속해서 지배력을 좀 유지한다라는 그런 전망 그리고 CES가 시작되는 라스베가스에서 지금 또 한미 반도체가 IR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걸로 이제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반도체 쪽을 하는데 또 이제 이 본딩 장비보다 더 뜨거운 분야가 있어요. 유리기판. 유리기판 관련된 수혜주를 오늘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C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유리기판 하면 뭐 SKC나 필옵틱스 이런 종목들, JNTC 이런 종목들을 떠올리실 텐데 갑자기 이제 왜 ISC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메모리나 시스템 반도체에 이제 채택되는 이제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기업이 이제 ISC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리노공업과 ISC 항상 구분을 할 때 리노공업은 재질이 이제 조금 더 딱딱하고 조금 더 날카로운 포구 핀 방식의 이제 그 테스트 소켓을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전체 테스트 소켓 시장 전체 시장을 놓고 보면 리노공업이 압도적으로 점유율 1위예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ISC 같은 경우에는 재질이 이제 조금 더 부드러운 실리콘 이제 러버 방식의 이제 테스트 소켓을 이제 생산하는데 이 실리콘 러버 방식의 이제 시장에서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1등은 ISC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작은 시장만 놓고 보면 요 시장에서는 ISC가 글로벌 시장 이제 점유율 1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작년에도 뭐 실적에 대한 이제 부침은 좀 있긴 했었습니다만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뭐 굉장히 좀 선방을 했다. 작년 연간 기준으로 지금 매출액 한 1,800억 정도, 영업이익 한 500억 정도 이제 달성할 걸로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은 나름대로 선방은 했는데 네. 역시 주가는 1분기 이후부터 그냥 부러지기 맞아요. 시작해가지고 네. 뭐 단 한 차례도 의미 있는 상승이 안 나타날 정도로 굉장히 좀 극심한 네. 부진을 좀 겪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적도 좋았고 뭐 사업은 나름대로 잘 하고 있었어요. 네. 뭐 에이직 반도체향, 시스템 반도체향 새로운 이제 모델들도 이제 개발을 열심히 좀 해놓은 상태고 양산이 이제 시작되고 있고 특히 데이터 센터 향은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주가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다. 왜냐하면 작년 하반기 이후에 이 AI 반도체라든지 HBM 이쪽에 뭐 워낙 이제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되어 있었고 맞아요. 결국은 레거시 디램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다운 사이클을 이제 걷다 보니까 좋든 나쁘든 그냥 반도체 종목들은 다 그냥 주가가 박살나는 이제 네. 그런 흐름이 이제 연출이 좀 됐었거든요. 근데 ISC는 이미 11월 중순부터 바닥을 치고 나름대로 이제 추세적인 상승이 좀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그런 상승세가 그대로 좀 이어지고 있다. 네. 올해는 이제 매출액 전망치가 매출액은 2,360억 정도, 영업이익은 작년이 500억 정도라고 말씀드려요. 물론 아직 확정 실적이 발표되진 않았습니다만 작년이 500억 정도인데 올해는 720억 정도 이제 예. 수준. 작년보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거의 40% 이상 급성장을 할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나 데이터 센터 쪽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가 넘는 예. 53% 정도 급증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여전히 제가 이제 빅테크 기업들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 그리고 거기다가 애플까지 가서 예.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기업들의 이제 캐펙스, 특히 AI와 관련된 이제 캐펙스 투자 자체는 굉장히 좀 늘어날 걸로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서버라든지 데이터 센터 쪽 매출이 올해도 계속해서 이제 급상장을 해 나갈 거다라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어제도 뭐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도 역시나 또 HBM 종목들이 가장 맞죠. 강했잖아요. 한미 반도체를 이제 중심으로 HBM 수혜주들이 강했는데 ISC 역시도 이제 HBM 테스트 솔루션을 이제 북미의 팹리스 고객들 예. 중심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이미 이제 퀄테스트라고 하죠. 양산 인증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됐고 빠르면 올해 1분기부터 예. 미국향 이제 팹리스 기업들 쪽으로 공급이 좋아요. 이제 시작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글래스 기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질문입니다. 이게 네. 왜 유리기판이죠? 이제 AI와 관련된 이슈가 이제 굉장히 좀 강하게 네. 이제 부각되고 특히 연초에 브로드컴이라든지 엔비디아가 주문형 반도체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한다 이런 맞아요. 얘기들 많이 네.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AI 반도체가 기존의 이제 레거시 반도체하고 차이는 일단 대면적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면적 네. 자체도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 중심의 네. 반도체 칩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면적이 커지고 또 데이터 처리는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예. 해야 되죠. 거기에다가 또 초미세화 공정이 이제 적용돼야 해야 되죠. 되죠. 이게 네.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이게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제 공정들이 네.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그 실리콘 이제 웨이퍼가 견디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결국 이제 발열의 문제 때문에 맞아요. 이게 휘면상이 네. 생기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는 대안으로 이제 글래스 기판이 네. 지금 채택, 유리 기판이 이제 채택이 될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간밤에 지금 뉴스 나온 걸 보면은 최태원 회장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 SK 하이닉스 부스에다가 네. 지금 16단 HBM3 16단 샘플도 공개를 했지만 네. 유리 기판도 지금 공개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그 부스에 오면서 기자들이 이제 질문하는데 예. 지금 팔고 왔다 이런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팔고 왔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부스에 오기 전에 엔비디아의 젠스낭 CEO를 만나고 네. 왔는데 네. 유리기판을 팔고 왔다는 얘기를 하니까 유리기판을 이제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나 보다. 이런 이제 기대를 갖게 되는 거예요. 16단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16단 팔았다는 게 아니라 유리기판을 유리기판 들고 팔았다? 네. 유리기판을 들고 이게 지금 방금 팔고 왔다. 이렇게 네. 이제 멘트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유리기판의 상용화 시기 뭐 2027년 8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훨씬 더 빨라질 수 있겠다. 저는 양자 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젠슨항이 뭐 15년, 뭐 30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0년, 네. 지금 실제로 빅테크 기업들이 양자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예상 시기가 더 빨라지는 그렇죠. 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AI도 2030년이나 돼야 된다 그랬는데 이미 지금 우리 현실에 굉장히 깊숙하게 파고들고 있잖아요. 그랑 마찬가지로 대기업들이나 빅테크 기업들, 지금 시장의 트렌드를 주도하는 기업들이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 네. 상용화 시기는 앞당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리기판 상용화 시기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네. 거.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래서 실제로 왜 제가 이제 ISC를 ISC 냐. 말씀드리면서 네. 유리기판 얘기를 네. 했냐면 유리기판용 또 테스트 소켓을 직접 개발해가지고 예. 이게 양산 테스트가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때부터 주요 고객사들을 중심으로 공급이 되기 시작할 거고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까먹으셨을 텐데 네. ISCC가 최대 주주가 누구냐면 SKC예요. 예. 2023년 10월에 이미 이제 인수 작업이 이제 끝나가지고 네. SK 그룹으로 ISC가 이제 편입됐거든요. 우리가 지금 유리기판 하면 SK 앱솔리스를 다들 떠올리시잖아요. 가장 이제 핵심적인 기업으로 이제 지금 각광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타나고 있는 이제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감안하면은 ISC도 이제 단순히 뭐 HBM이나 테스트 소켓뿐만 아니라 유리기판 관련된 기업으로도 분명히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다른 기업들보다는 확실히 좀 움직임이 좀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뭐 워낙 많이 빠졌다가 이제 올라오는 거긴 한데요. 아직도 10월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되거든요. 주가 수준이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10월 이후에 그만큼 정말 많이 빠졌다라는 힘들었죠. 거예요. 근데 네. ISC 같은 경우에는 이미 11월 중순부터 반등하기 시작해가지고 10월 수준은 이미 지난 12월 달에 다 넘어섰고요. 추세적인 상승 흐름으로 보면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좀 돋보인다. 어찌 보면 이게 이제 HBM 전용 예. 이제 테스트 솔루션 개발한 거 그리고 이제 유리기판과 유리기판. 관련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조금씩 이제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네. 추세적인 흐름을 좀 타고가는 과정에서 공략을 한번 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어제 종가 74,000원 정도 잡아보시고 목표가는 88,000원, 9만 원 할까 하다가 네. 딱 20% 정도만 해가지고 88,000원 정도 목표가 잡아봤고요. 손절가는 65,000원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민 매니저가 향한 종목은 ISC입니다. 이제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공급하는 회사인데 리노공업이 떡 버티고 있다. 네. 핀 방식. 그러나 네. 이건 실리콘 러버 방식이고 특히 ISC를 고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기판 테스트도 좋지만 이게 유리기판 쪽에서의 그렇죠. 테스트를 이제 장비도 만들었고 이 시작인 것이고 또 궁합이 맞는 게 SKC가 40% 갖고 있죠. 45%. 45% 네.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의 선두주자인 SKC 거기에 장비되려면 ISC 네. 딱 요 조합으로 오늘 ISC를 갔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 오늘 ISC는 결과적으로 이제 유리기판 테마일 수도 있겠고 맞습니다. 어제 놓고 보면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 얘기했을 때 저희 또 두 분의 전문가가 정확히 또 맥을 잡아주셨습니다. 예. 네. 6조 5천원 어닝 쇼크지만은 이게 어쨌든 새로운 출발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 그냥 그날 출발을 해버렸거든요. 이 두 맞습니다. 개도 같이 얘기하면서 사실 함께 뭐 붙이기가 삼성전자가 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 주가가 올라갔던 사례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네. 오히려 네. 맞아요. 항상 그렇네요. 늘 빠져왔었고 네. 그리고 오히려 어닝 쇼크 특히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에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또 주가도 이제 고점 대비 거의 한 40% 이상의 네. 급락세가 연출되었고 최근에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됐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시나리오다. 그래서 오히려 실적 발표가 불확실성 해소로 적용되면서 오히려 더 이상 나올 만한 악재도 없다라는 관점에서 좀 반발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되었고 또 우리 삼성전자가 이제 본격적인 3% 정도의 강한 반등이 나와주니까 전체적인 반도체 소부장이 네, 저가 매수가 전체적으로 좀 들어왔던 하루입니다. 오히려 바이오 섹터가 쉬어가는 모습이었고 반도체 섹터가 좀 강한 반등 흐름이 나와줬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김현미님이 유리기판 쪽도 어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네. 그래서 유리기판으로 저는 삼성전기라는 또 기업을 좀 같이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네. 삼성의 이제 전반적인 이제 계열사들 그래서 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제 삼성전기도 그동안 한동안 시장에서 빚을 못 봤다. 근데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결국 AI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기업이고요. 대표적인 육각형 기업이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어떤 투심이 회복되면
삼성의 어떤 주요 핵심 계열사의 어떤 수급도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베트남 공장에서 이제 AI용 반도체 기판이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됐는데 원래 베트남 공장에서는 부가가치용 FC 기판만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다가 2년 6개월 전부터 사실상 1조 이상을 투자를 해서요. 이제 FC BGA 기판 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됐는데 GPU용 그리고 또 CPU용의 기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고부가가치이기도 하고 또 이제 AI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확산되면서 뭐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머신러닝, 뭐 딥러닝에는 결국 AI 기판, FC BGA 기판 수요가 폭발적으로 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삼성전기가 이제 육각형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빠르면 2026년부터 또 이제 유리기판 양산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일단 테스트용은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바로 내년이잖아요. 내년부터 만약에 삼성전기가 좀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유리기판 상용화 시기를 앞당긴다고 했을 때 삼성전기가 다시 한번 폭발적인 시세가 이제 분출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다가 MLCC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MLCC도 결국에 AI 시장, 특히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더 확대된다고 했을 때 MLCC의 수요도 같이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기가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네. 특히 테슬라에도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데 결국 자율주행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된다고 했을 때 그 카메라 모듈의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고 또 특히 올해 또 1분기에 모델 Q 저가형 모델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카메라 모듈의 숫자는 계속해서 또 2025년도가 또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해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삼성전자가 또 초소형 전고체 전지를 또 이제 개발에 네. 성공한 기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네. 사실상 첨단 산업의 어떤 규제 완화와 또 그리고 AI 시장이 더욱더 좀 확장해 나간다고 했을 때 결국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그리고 FC BGA 기판 그리고 아까 카메라 모듈, MLCC 그리고 전고체 전지 관련해서 2025년도가 좀 사업이 더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삼성 계열사의 어떤 투심이 회복된다고 했을 때 AI 시대에 또 이제 가장 또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이 저는 삼성전기다라는 판단에서 한번 붙이기 종목으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삼성전기는 몇몇 우리가 안 되는 육각형 기업에 늘 꼽는 거잖아요. 이야기한 듯이 MLCC의 맞습니다. 강자여가지고 뭐 스마트폰 나올 때마다 카메라 모듈도 잘해. 맞습니다. 기판도 잘하고 유리 맞아요. 기판도 잘해. 근데 한번 차트 한 번만 봐주실래요? 이게 너무나 주가가 처참해가지고 맞습니다.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진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전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삼성전자를 필두로 네. 이제 납폭과대 섹터에 좀 저가 매수가 네. 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2021년도 코로나 이후에 꾸준하게 이제 추세 하락이 나와줬는데 이제 네. 모든 게 좀 이제 하나 둘씩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좀 퍼즐이 맞춰주는 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6년도다. 그래서 베트남 공장에서도 고부가가치인 FC BGA가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양산됐기 때문에 그 실적이 이제 올해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데이터 센터를 거의 우리 돈으로 거의 뭐 170조 이상의 뭐 투자를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는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제 기판도 결국 FC BGA 기판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온디바이스 하잖아요. 온디바이스 AI의 MLCC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카메라 모듈 마찬가지. 그죠? 주가가 근데 워낙에 이제 하락에 나아졌고 그동안은 이제 투자를 좀 확대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FC BGA와 또 유리 기판과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장을 증설하고 또 이제 신공장을 다시 전환하면서 투자를 많이 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투자했던 자금들을 이제 회수하는 시기가 저는 올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삼성전자와 함께 우리가 반드시 같이 봐야 될 기업은 삼성전기. 그래서 같이 한번 호흡을 맞추면서 2025년도에 어떤 반등을 한번 도모해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리뷰를 할 텐데 영민 매니저 SKC가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유리기판 또 기판 크게 이쪽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결국 실리콘 이거 기판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유리기판을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열 때문에 SKC 한번 리뷰하면서 가보죠. 이 얘기도. 어쨌든 이제 AI 칩이 상용화되기 시작하면서 기술 트렌드가 이제 굉장히 빠르게 좀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걸 이제 가장 좀 대표하는 게 이제 또 유리기판 이슈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어제 삼성전자 얘기 다시 조금만 좀 해드리면은 삼성전자 어저께 이제 상당히 좀 부진한 실적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저께만 3%가 넘는 이제 상승세가 나타났고 외국인들이 거의 500만 주 가까이 이제 순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악재는 이미 다 선반영이 됐으니까 작년 하반기 때 삼성전자 주가가 8월 이후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시면
8만 원 거의 9만 원 근처까지 갔던 주가가 49,900원까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안 좋을 거다라는 게 미리 이제 악재가 선반영이 되면서 삼성전자 이제 주가가 쏟아져 내린 거기 때문에 사실 실적을 딱 공개하자마자 오히려 악재 소멸이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 선반영이 좀 됐으니까 올해 좋아지는 걸 좀 집중을 좀 해보자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를 한 건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또 코스피의 또 인덱스 역할을 하는 기업이니까 어제 2,500포인트를 굉장히 좀 강하게 뚫어내면서 삼성전자 쪽으로 현선물 시장에서 굉장히 좀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게 그게 이제 좀 주요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앞으로 그럼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갈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좀 남아 있어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뭐 여전히 지금 뭐 D램 쪽 안 좋죠. 거기다가 이제 HBM 쪽은 뭔가 이제 결과물을 아직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이제 6조 5천억 원 정도밖에 이제 영업이익이 안 나온 건 아마도 시스템이나 파운드리 쪽에서 한 2조 4천억에서 2조 5천억 정도 이제 적자가 반영됐을 걸로 이제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 적자가 반영됐다라는 걸 감안을 하더라도 메모리 쪽과 HBM 쪽만 놓고 보더라도 SK 하이닉스에 한참 지금 못 미치는 네네.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당분간은 제가 생각했을 땐 어제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뭐 반도체 종목들이 거의 우후죽순 다 올라갔지만 네. 이걸 아무 종목이나 이제 매수해가지고 반도체 쪽에서 수익을 낸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아직 시기상조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HBM 공급망 그리고 AI 반도체 이슈, 이 주문형 반도체 이슈에 편입될 수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반도체 종목들은 철저히 선택과 집중을 좀 좋습니다. 하실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주도하는 유리기판 이슈가 더 주목을 좀 받게 네.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말씀드렸던 이제 SKC가 어제 굉장히 좀 강하게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뭐 가시거리긴 합니다만 네. 최태원 회장이 진짜 SK 젠슨왕. 부스에서 젠슨왕을 만나고 왔는데 유리기판을 들고 지금 팔고 왔다. 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도 유리기판을 이제 공급할 건가 보다. 이런 기대감이 이제 분명히 좀 반영될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SKC는 SK 전체 그룹의 반도체 이제 소재 부품을 이제 담당하는 가장 핵심 계열사이기 네.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앱솔루트 같은 이런 알짜 자회사를 통해서 있어서. 유리기판을 이제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이제 유리기판 쪽은 SKC가 이제 대장주고 가격적으로 보더라도 작년 6월 달에 이제 고점 20만 원 대비해서 아직도 네. 고점 대비 지금 30%가 넘게 빠져 있는 상태니까 뭐 저는 오늘도 SKC는 신규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도 된다. SKC, 필옵틱스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ISC 이런 기업들은 오늘도 신규 매수 관점으로 유리기판의 이슈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요. 목표가를 직전 고점이었던 17만 원 정도까지 좀 상향을 해가지고 네. 좀 중기 관점으로 대응을 좀 해보셔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가지 지금 뉴스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소화가 됐어요. 젠슨왕과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의 만남 이야기. 여기에서 이제 유리기판을 풀어갔고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요. 후속보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지만 미국이요. AI 칩, 뭐 여기 우리가 AI 칩에 HBM 우리도 한 네. 숟가락 얹어 있죠. 수출 통제는 전 세계로 확대를 하지만 한국 등 동맹국은 예외한다. 지난번 보도에선 일본, 네덜란드 이쪽만 빼줬는데 지금 한국이 담겨 있거든요. 이 뉴스 조금 더 후속 보도를 보고 오늘 이렇게 된다면은 꽤나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때 왜 일본만 빼줘 이랬었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오늘 개장까지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테크윙도 아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우리가 이제 앞서 기판 쪽 뭐 소켓, 러버핀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제 테크윙은 아예 이제 HBM 테스트를 그렇죠. 또 합니다. 맞습니다. 예, 예. 뭐 우리가 로봇 얘기할 때 항상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그냥 휴머노이드 로봇에 국내에 그냥 수혜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밖에 없어요. 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HBM도 결국은 또 한미 반도체에서부터 또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TC 본더 제가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죠. 네. 말씀해줬던 것처럼 7공장 이제 신규 공장 이제 증설 투자가 됐다라는 거. 그만큼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찾는 사람들이 워낙 많죠. 그리고 마이크론의 공장 기공식에 한미 반도체가 또 초청을 받았어요. 이건 또 무슨 의미냐?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작년보다 올해 HBM 쪽 설비 투자가 훨씬 더 늘어날 건데 가장 핵심적인 파트너가
한미 반도체다라는 걸 이제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작년 하반기 때 한미 반도체 주가 빠지니까 ASMPT도 뭐 시장 진입할 수 있다. 네.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스도 시장 진입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들 때문에 굉장히 노이즈가 많았었는데 제가 그때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한두 세대는 아직 뒤처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앞으로 이제 마이드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라든지 또 세대가 이제 계속 발전을 하면 발전할수록 기술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의 어떤 독점적인 지배력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제 기대감이 주가에 이제 반영되면서 어저께 한미 반도체가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미 반도체가 이제 급등을 하니까 PSK 홀딩스라든지 어제는 또 세정장비 쪽 코미코 같은 이런 기업들도 네. 막 11%씩 급등을 했거든요. 테크윙은 어제 쉬었어요. 네. 근데 이제 테크윙이 쉰 이유는 저는 뭐 나빠서 쉬었다라기보다는 얘는 다른 애들보다 조금 먼저 출발해서 네.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쉬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5만 원 문턱에서 약간의 이제 지금 눌림목 조정을 이제 받았는데 오히려 저는 테크윙도 지금 자리에서 본격적인 이제 시세가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큐브 네. 프로보 장비가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죠? 매출이 좀 나올 거기 때문에 HBM 쪽에 집중한다라고 하면 테크윙도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다. 중기 관점으로 얘도 한 6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제시를 좀 해드리면서 오늘도 신규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나온 속보 AI 칩 수출 관련해서 한국등입니다. 동맹은 제외한다. 이 뉴스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이재훈 님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조정받는 걸까요? 로봇 재료 소물일까요? 앞서 이제 영 매니저 아직은 아니다. 이제 얘기를 해줬고 천사의 유홍 님 일론 머스크 한마디로 인해 미장에서 양자 관련주 폭락했는데 지금은 던져야 할까요? 길게 보고 괜찮을까요? 자, 준호 매니저 리뷰를 이제 하나씩 할 텐데 그 전에 아마 천사의 유홍 님 일론 머스크 한마디가 아니라 젠슨화 젠슨 씨, 한마디인 네. 것 같아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20년 후라니요. 준호 맞습니다. 매니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양자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그 뉴욕 증시에서 사실상 네. 이제 조정 예. 나와줬던 섹터를 보면은 일단 당장 지금 수익은 나지 않고 예. 있고 이제 꿈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먼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이 나왔던 섹터들이 좀 처참한 하락이 나오지 않았나 네. 보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대표적인 양자 컴퓨터 양자. 관련 종목들이 네. 뭐 리게팅 컴퓨터, 뭐 퀀텀 컴퓨팅 또 그리고 이제 뭐 아이온큐 같은 기업들이 미국도 그랬죠. 정말 큰 시세가 네. 이제 분출이 되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한 40% 이상의 어떤 이제 폭락세가 연출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짜 젠스왕 CEO의 어떤 이제 말 한마디와 네. 이제 입김이 정말 파워가 강력하다. 네. 그래서 최근 이제 구글에서 지금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면서 빠르면 2029년도에 9년. 양산하겠다라고 네. 했었는데 네. 그걸 처참히 무시하고 지금 전체적인 어떤 급락세. 20년 후는 안 되죠. 맞습니다. 네. 하루 만에 거의 반토막 가까운 네. 조정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는 젠스왕 CEO의 어떤 이 AI 생태계의 영향력이 너무나 좀 막강하다라고 좀 판단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참에 약간의 좀 이제 차익 실현의 어떤 빌미가 좀 필요했었는데 딱 이제 젠스왕 CEO의 어떤 발언에 어떤 힘입어서 이제 본격적인 어떤 이제 차익 실현과 이제 공매도 이제 물량들이 더욱더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실적으로 주가의 하락폭이 더 커지지 예.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양자 컴퓨터도 좋지만 네. 일단 이제 가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숫자가 찍힐 수 있는 섹터와 좀 당장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양자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빨라봐야 2029년도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올해 우리가 좀 주목할 수 있는 거는 뭐 로봇이라든지 뭐 자율주행 그리고 스페이스X 상장과 더불어서 우주항공과 관련된 규제 완화가 그래도 좀 실체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뭐 자유로라고 제가 뭐 네. 11월 초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렸는데 로봇 섹터도 마찬가지로 저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아니면 뭐 대표적인 삼성의 휴머노이드 공급망 관련된 기업들은 최근에 CS 기대감으로 저는 올랐다고 절대 보고 있지 않아요. 최근에 네. 뭐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폭등도 결국 삼성이 최대 주주로 등극하면서 폭등이 나왔던 거지 CS 기대감으로 올랐던 거는 정말 일부다. 근데 정말 CS 기대감으로 매수했던 자금들이 있어서 어제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면 저는 오히려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너무 나이스한 그 조정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로봇 섹터는 지금 CS로 세론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세론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자율주행도 올해 상반기에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를 필두로 본격적인 시범 운행을 앞두고 있고 또 이제 우주 항공 쪽도 마찬가지로 또 스펙스 X의 어떤 상장 기대감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로 섹터를 좀 더 감시 있게 보고 그리고 양자 컴퓨팅도 어떤 충분한 조정 흐름이 나와주면은 그 이후에 반발 매수도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뭐 네. 리게팅 컴퓨터 같은 경우는 뭐 바닥 대비 거의 2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준 상태이다 열력을 보니까 갔다가 이제 맞습니다. 쫙, 예. 그래서 그 충분한 조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리뷰 종목을 보면은 일단 뭐 하나오션 네. 같은 경우가 신고가 행진이 나와줬어요. 특히 뭐 조선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처음으로 이제 MRO 관련해서 요청하기도 했고요. 또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일환으로 결국에 지금 이제 미국도 또 선박 건조를 이제 하고 싶다라는 트럼프의 어떤 발언과 함께 동맹국들을 활용할 것이다라는 네. 발언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제 조선 쪽에서는 뭐 이제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일본이 이제 강국이잖아요. 근데 중국은 당연히 배제가 될 것이고 뭐 가성비와 또 기술력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또 이제 선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가뜩이나 MRO 수지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또 LNG 추가 수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이제 킹달러 기조가 좀 이어지면서 결국 이제 그 환착에 대한 어떤 수혜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이제 동맹국들과의 어떤 협업 얘기가 나와줬기 때문에 필리 조선소, 미국의 조선소를 가지고 있는 하나오션이 어제 강한 시세가 분출되지 않았나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 근데 신고가가 나와주긴 했지만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이거는 약간 어떤 트럼프 리스크와는 좀 벗어날 수 있고 또 시장의 방향과도 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고 또 최근에 어떤 이제 킹달러 기조가 당분간 이어진다고 했을 때 결국에 그래도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데가 조선 섹터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저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온다는 전제하에 목표가를 조금 상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48,000원을 다시 한번 목표가로 좀 상향하면서 좀 봐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익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4만 원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가 앞서 우리 누구죠? 천사의 유혹님의 양자 장기 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젠슨왕이 찬물맨이 돼버렸어요. 젠슨왕이 입에서 나온 로봇 하니까 로봇 빼, 자율주행 하니까 자율주행 빼, 양자 하니까 양자 빼는데 일단 준호 매니저는 양자는 장기 보유는 좀 아니고 일단은 그러나 로봇과 자율주행 맞습니다. 얘는 요번에 빠졌을 때 맞습니다. 담을만 하다. 그래서 아마 크게 보면 양자 로봇 자율주행 중에서 양자는 약간 중립 그러나 이 두 개는 일단은 도전해 볼만 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제 조선 한화 오션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여러분 지금 속보가 지금 또 나왔어요. 이 젠슨 황이요. 아 이게 찬물맨 젠슨 황인데 새로운 게임용 그래픽에 삼성 메모리도 탑재. 아마 지포스 그 RT 뭐 RTX, RTX 50. 50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GDDR7 원래 삼성전자 거였는데 지금 넣어준다는 것 같죠? 다시 좀 정리할게요. 이게 이미 어제 나온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젠슨항 CEO가 요번에 이제 기조연설을 하기 전에 뭐 과음을 했거나 약간 컨디션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RTX 얘기를 할 때도 실제로 마이크론이 이제 GDDR7을 공급한다라고 발언을 했다가 그날 반도체 종목들이 다 쏘련돼가지고 이제 주저앉았잖아요. 근데 어저께 젠슨항이 이미 이제 정정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내가 발언을 실수했다.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 SK 하이닉스 거 다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이닉스도? 그러니까 삼성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제 고객사들의 이제 칩이 채택이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모리 하면 그냥 메모리 3사밖에 없잖아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3사의 GDDR 이제 7이 다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약간의 오해가 이제 좀 생긴 것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그날 좀 억울하게 빠졌다가 하루 만에 되돌렸잖아요. 저는 뭐 양자 쪽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지금 제가 아까 계속 유리기판 말씀드리면서 결국 우리는 상용화 시기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자도 젠슨항 이제 CEO가 기조연설을 하는 와중에 양자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자기도 해요. 빨라야 한 15년, 뭐 길면 30년 이래 버리니까 이건 약간 좀 비꼬는 듯한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구글이 윌로우 칩 개발하고 이 양자 쪽 이슈를 좀 선점하다 보니까 AI 다음은 양자인가 우리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AI 이슈가 오히려 조금 묻히고 양자 이슈가 너무 이제 좀 강하게 부각이 좀 되다 보니까 샘나서 약간 좀 의도적으로 경계를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양자 쪽에 있어서는 엔비디아는 후발주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양자 쪽 종목들은 오늘 좀 과도하게 하락했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아니 오죽했으면 유엔에서 지금 올해를 양자해라고 지정을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이 태동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주가가 또 트럼프 트레이드 이슈로 굉장히 급하게 올랐잖아요. 막 작게는 5배, 많게는 30배까지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실망스러운 이제 발언으로 인해서 차익 실현이 이제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는데 우리 국내 기업들은 사실 별로 오른 것도 없이 이제 조정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양자 종목들을 이제 사지 못하셨던 분들은 바로 다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저점이 이제 잡히는 걸 보면서 분할 매수한다라고 하면 또 트럼프 취임 전후로는 한 번 더 또 치세가 분명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양자나 뭐 저는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젠슨항 CEO 발언 이후에 세론된 기업들은 전부 다 지금 매수 기회다 오히려. 올해의 기술 트렌드를 감안하면은
로봇, AI, 양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조정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세론맨, 찬물맨으로 불리고 있는 젠슨 네. 황인데 오히려 영민 매니저는 셋 다 받아라. 네. 로봇 받고 자율주행 받고 네, 양자도 맞습니다. 받아라. 준호 매니저는 일단 로봇 자율주행이 돼 있고 이 GDDR7 원래 삼성전자 거여가지고 당연한 줄 알았는데 네. 우리 찬물맨이 마이크론만 언급을 했는데 아닙니다.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되는 거죠, 준호 네, 매니저? 오늘 또 맞습니다. 네.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도 한번 기대를 준호 네, 매니저. 어떤 맞습니다. 심정이에요, 이 찬물맨에 대해서? 찬물맨에 대해서 근데 젠슨에 대해서. 어쩌면 네. 또 이제 우리가 그동안 네. 계속해서 뭐 양자도 그렇고 로봇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뭐 최근에 뭐 자율주행 자율주행도, 기업들도 네. 사실 신고가 행진이 나오다 보니까 신규로 접근하기에 좀 부담스러웠던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 근데 오히려 찬물매 덕분에 예. 그 기업들을 싸게 살 수 있는 30% 절호의 빠졌어. 찬스다. 예. 절호의 찬스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해 보면 양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로봇 또 그리고 이제 뭐 자율주행. 자율주행 우주항공 CES 행사로 올라갔던 게 아니라 이미 11월 초부터 트럼프 당선과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어떤 사업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상승이 나와주다가 네. 그리고 12월 말에 이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티스를 이제 최대주로 등극하면서 콜옵션. 폭발적인 시세가 이제 분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CES 행사로 인한 차익 매물과 엔비디아 CEO의 어떤 발언들로 인해서 약간의 실망 매물이 나와주고 있을 때가 저는 우리가 첨단 산업을 매수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막차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연초 특히 2025년도는 저는 첨단 산업 규제 완화와 더불어서 올해 이제 자율주행, 우주항공, 로봇에 대한 어떤 해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조정을 우리가 매수의 어떤 그 타점으로 잘 적용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지나고 나서 올해 상반기 또 하반기에는 우리가 좀 활짝 웃을 수 있는 해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푸른 바다님도 바로 글을 하나 올려주셨네요. D-Wave 퀀텀 여기 회사의 CEO가 젠슨 왕의 발언에 대해서 정면 반박을 했다. 양자 컴퓨터 뭐 20년, 30년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다. 뭐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진짜 뉴스들 속보들 굉장히 많은 가운데 양자, 뭐 자율주행 로봇 또 삼성전자를 위시한 반도체까지 주목됩니다. 이런 와중에 네. 준호 매니저. 방금 저의 발언에 좀 힘을 실을 수 있는 종목을 어디로 가져왔습니다. 갑니까? 이제 로봇인데요. 네. 삼성의 이제 로봇 공급망의 가장 핵심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꼭 같이 봐야 될 SPG. 사실 네. 지난주에 이제 연민 메이저와 종목이 겹쳐가지고 네. SPG를 못해서 좀 아쉬웠는데 그래서 오히려 조정이 나와줬기 때문에 네. 오히려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는 의미에서 SPG를 다시 한번 좀 들고 와 봤습니다. 가보시죠. 일단 뭐 한종희 이제 삼성 부회장이 이번 CES 행사 기자 간담회에서 삼성도 휴머노이드 로봇의 M&A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발언이 나왔어요. 삼성이 로봇 쪽,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후발주자라는 걸 인정을 했고 네. 사실 이제 후발주자가 빠른 속도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있는 기업들을 빠르게 인수를 해야 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그 12월 말에 그 레인보우 로보티스를 추가 콜옵션 행사를 해가지고 지분을 추가 인수를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에서 이제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을 추가적으로 인수할 가능성이 높고 예. 적극적으로 이제 M&A를 올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그래도 가장 후보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저는 SPG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삼성전자와 또 이제 SPG가 2년 넘게 액추에이터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삼성 로보틱스라고 부를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도 RBY0이라는 협동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잖아요. 거기에 한 대당 감속기를 22개를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도 바로 SPG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성향 로봇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고 삼성과 함께 손잡고 액추에이터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SPG다 보니까 어쩌면 이제 삼성의 휴머노이드 로봇 공급망 또 이제 밸류체인의 가장 또 핵심 기업으로 두각될 수 있는 기업이 네. SPG고 SPG 같은 경우는 예전에 또 국내 대표 기업들도 계속해서 이 감속기 기업들을 가장 1순위로 지금 인수 추진을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로봇의 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게 결국 감속기고 그래서 오랫동안 삼성과의 어떤 협업을 맞춰왔던 기업이고 공동 개발을 해왔던 기업이다 보니까 그랬을 때 삼성이 SPG를 인수한다고 했을 때는 제조 단가 자체를 완벽하게 낮출 수 있는 부분이라서 SPG는 계속해서 후보군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만약에 SPG가 아니라 일본의 감속기 기업을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네. 일단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멀티 벤더를 사용합니다. 한 곳에 벤더를 두질 않아요. 그래서 최소 2곳에서 3곳을 경쟁을 시켜서 단가를 인하시키는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결국 다른 어떤 일본 기업이나 아니면 글로벌 기업의 감속의 기업을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SPG는 반사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만큼 휴머노 로봇과 볼립, 보핏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올해 하반기에 전혀 지금 세상에 없던 로봇을 공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봇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많은 빅테크 기업들과 또 그리고 이제 많은 어떤 테크 기업들이 공개했던 로봇이 아니라 삼성만의 새로운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로봇을 공개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올해 하반기에 그 기대감이 더욱더 증폭될 수 있고 그런 세상에 없던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욱더 빠르게 적극적으로 기술력 있는 기업들을 인수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장 물망에 오르는 기업은 저는 SPG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감속기가 삼성향 감속기 기업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오히려 최근에 CS 행사로 인한 조정은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SPG를 일주일 만에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주일 만에 SPG. 한종희 네. 부회장이 휴머노이드 발언을 진짜 했습니다. 삼성의 탈출구가 네. 로봇일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다음 달 초가 되면 이재용 회장의 재판 관련한 불확실성은 끝이 납니다. 유죄든 네, 무죄든 네. 막 그럴 때 삼성전자의 새로운 사업도 계속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요. 준호 매니저는 이 SPG를 또 M&A에 대한 맞습니다. 매물로도 포인트를 좀 맞췄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어서 가격 조정을 봐야 되겠죠. 가격 전략은 25,000원을 매수가로 일단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저는 직전 고점 돌파는 시간 문제다라는 관점에서 3만 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보겠고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21,00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반은 SPG로 향했고요. 자, 영민 매니저 붙이기를 가야 될 텐데 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아, 로봇이 여기서 조정 좀 받았으니까 네. 뭐 CES 이걸로인가? 라는 분도 있고 아, 추가 매수할까요? 뭐 이런 이야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붙이기도 하면서 로봇도 네, 마무리하죠. 로봇은 뭐 강력 매수죠. 강력 매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제가 이제 장 끝나고 공개 방송할 때 한종희 이제 부회장 인터뷰한 내용들을 싹 정리해드렸거든요. 핵심은 그냥 로봇이에요. 네. 뭐 스마트 AI 뭐 이런 얘기들을 다 했지만 그건 많이 이미 예전에 했는데. 다 나왔던 네, 얘기들이고요. 네, 네. 그냥 새롭게 볼 수 있는 건 로봇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SK 최태원 회장도 젠스낭 이제 CEO 만나서 무슨 얘기 했는지 지금 기사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네. 결국 코스모스 얘기 또 같이 해가지고 네. SK가 어떻게 협력할지 그런 부분들 논의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결국 로봇은 이 CES가 이벤트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올해 제가 휴머노이드 로봇이 본격적으로 양산되는 산업 자체가 개화되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저께 뉴로메카가 CES에서 동작 모방하는 이제 새로운 로봇을 예. 이제 출시를 해가지고 협동 로봇 시장에 또 파란을 또 좀 불러일으켰고 어쨌든 로봇과 관련된 이제 이 시장은 협동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 테슬라의 옵티머스, 그다음에 피규어 AI,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이 본격적인 지금 경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로봇은 CES 때문에 뭐 세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좀 비중을 좀 좋아요. 늘려야 되는 분야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냥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붙이기 종목으로 네. 가격이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절대 많이 오른 게 아니거든요. 그냥 어차피 한종희 회장이 그냥 하루 종일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기만 했어요. 네. 레인보우 언급을 안 했지만 그냥 모든 게 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걸 얘기를 한 거니까 네. 그냥 휴머노이드 로봇 수혜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로봇으로 마무리해봤습니다. 준호 매니저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네. 그리고 그리고 하나 더 넣는다면 SBB 테크. SBB 네. 테크 요 세 개의 포트폴리오를 이제 이야기를 제언을 또 해주셨고요. 오늘의 일발은 SPG로 네. 향했었고요. 앞서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ISC입니다. 요거를 이제 고다층 기판 테스트가 아니라 유리 기판 네, 테스트로 맞습니다. 가는 요렇게 컨셉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죠.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